전남 지역 첫 메르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수백 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거주했던 보성의 마을은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주민들은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던 이낙연 전남지사는 환자 발생에 당혹해하며 시도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소장을 반송해 재판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메르스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전남의 메르스 환자는 격리되기 전까지 수백 명을 접촉했습니다. 보건당국의 공조는 아쉬웠고 환자가 살던 마을은 뒤늦게 통제됐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메르스 환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또 위험은 없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이모 씨는 지난 7일부터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7일 오전에 자가 격리 조치된 데 이어 그날 오후부터 국가지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노출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원 당시부터 발열이 계속 있었지만 환자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이 씨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지난달 27일입니다. 이후 열흘 동안 이 씨는 보성읍에 있는 직장과 자택을 오갔고 격리되기 전날과 격리 당일에는 각각 친척 결혼식과 성당 미사에도 다녀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즉 잠복기에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과 친지 등 밀접 접촉자 50명에 대해 곧바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7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 접촉자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니터링하고 이제 의심 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역학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씨가 성당을 다녀온 지난 7일에는 이미 오전 중에 메르스 증세가 시작됐을 수 있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이 씨 가족과 직장 동료, 마을 주민 가운데 발열 등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에 확인해 봤더니 감시 체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단호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었던 이낙연 지사. 끝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전남에서 발생하자 이 지사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개선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 64살 이모 씨에 대한 조치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 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인 지난 7일 이 씨의 가족과 마을 주민에 대해 전라남도가 보성군에 요구한 건 자택 격리. 격리 없이 건강 상태만 관리하라는 정부 지침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였는데 보성군의 대응은 정부 지침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이미 타 지역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의료기관의 늑장 대응과 엇박자가 수차례 지적된 뒤였습니다. 근데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업을 이렇게 제한하는 격리 조치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질본에서 준 근거로 전라남도는 이 씨 가족과 주민들을 자택 격리 조치하고 이 씨의 이동 경로를 되짚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나온 보성 마을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양성 판정이 확인되자 환자가 살던 마을이 곧바로 출입 통제됐습니다. 마을 내부 모습은 평온해 보이지만 메르스 여파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17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됐고 방역용 마스크를 쓴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자체 생산하고 그런 데는 별로 불편은 없어요. 괜찮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 긴장을 하고 그랬어요. 보성군과 방역당국은 마을 진출입로 2곳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외부인이나 차량이 허가 없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쉐이크만 인계하고 사람 못 나가고 그렇게 자가격리 이제 집에 가 있습니다. 집에서 못 나가고.
메르스 양성 환자가 다녔던 성당은 이번 주말까지 미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2곳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하루 이틀 동안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읍내 도로에는 주민들의 왕래가 뜸한 가운데 메르스 관련 소식을 알리는 마을 방송이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련이나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을 느끼고는 반드시 보성군 메르스 재판으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주민들은 갑작스레 메르스 양성 환자가 나타나면서 감염병 확산도 걱정이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21일까지는 불안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보성의 확진 환자는 삼성병원의 14번 환자와 같은 응급실을 사용한 지 13일 만에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메르스의 잠복기 14일을 감안하면 잠복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증상이 발현한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1차 고비를 일단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그동안 만나고 다녔던 750여 명의 의심 증세를 조사하고 또 검사를 의뢰한 검체의 결과가 나오는데 사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접촉한 사람들은 지금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에 더 전파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말 휴일 동안 의심 환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주말까지는 계속 긴장해야 합니다. 역시 메르스의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입원하기 직전 만난 이들의 의심 증세가 이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7일 그 음압병상 오기 전까지의 접촉자는 플러스 14를 하면 저 생각에는 한 20일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서로 지원하고 공동 활용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대를 앞두고 있는 광주에 대한 걱정들도 함께 담아서 이런 보다 큰 협력의 틀들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한편 광주공항과 광주 송정역, 유스퀘어 등 지역의 관문에는 일제히 발열 감지기가 설치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세! 만세! 국격 회복! 만세! 만세! 지난 2013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첫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피해자 4명도 몇 달 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낸 소장을 2차례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반송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어로 번역된 서류 가운데 한 장이 누락됐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원고들의 주소가 누락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세한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생략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도 일본 측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넘도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미쓰비시가 첫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재판을 일부러 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이렇게 되다가는 피해 할머니들이 최종 판결까지 과연 버티실 수 있을지. 오는 8월 첫 재판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미쓰비시의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한편 1심에서 승소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24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2심에서도 승소를 기대한다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주 운행 중 갑자기 발생한 한반도전 2호기의 발전 정지는 한전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한전 관계자가 원전 송전선로 차단기 작업을 마친 후 차단기 보호 개정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오신호가 발생해 원전 2호기가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한빛원전 2호기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하고 오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흙탕물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시행 3사와 수자원공사가 대전대 산학협력단의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맡겼고 결과는 8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흙탕물 섞인 수돗물로 인해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장기간 큰 불편을 겪었다는 점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수소원료 전지차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수소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